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라는 거지 절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와, 요즘 시장 정말 정신없죠? 바로 엔비디아 쇼크 때문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뭘까? 제가 한 20년 이 바닥에서 뒹굴어 보니까요. 바로 이럴 때, 이런 변곡점에서 진짜 기회랑 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진짜 미스터리죠. 모두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지점. 아니,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작년 4월 이후로 가장 크게 5% 넘게 그냥 곤두벅지를 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현상의 진짜 이유를 알려면요. 엔비디아라는 나무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숲 전체, 그러니까 거시 경제랑 산업 구조를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게 바로 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는 방법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5.3%. 정말 기가 막히죠? 매출, 이익, 심지어 앞으로 더 잘 벌 거라는 가이던스까지 모든 게 완벽했는데 결과는 폭락이라니. 시장이 대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모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호와 소음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진짜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 이틀 시끄럽다 말 시장의 소음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화면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왼쪽은 소음이에요. 뭐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 또 QQQ 같은 대형 ETF들이 비중 조절하는 거, 이런 건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죠. 금방 지나갈 소리란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오른쪽의 신호들이에요. 첫째, 마진 피크아웃 공포. 아니, 총 이익률이 75%라니 이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심이죠. 둘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AI에 쏟아붓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이거든요. 과연 이 투자를 계속할 체력이 될까 하는 의구심. 시장은 바로 이 구조적인 리스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굵직한 우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드디어 한판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괜찮다 더 간다는 강세론자들, 다른 한쪽은 이제 끝났다 버블 붕괴 시작이다 라고 경고하는 비관론자들. 말 그대로 세계관의 대충돌이죠. 그리고 비관론의 선봉에 선 인물, 바로 이 사람이죠. 영화 빅쇼트 보셨어요? 그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제대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딱 닷컴 버블 때 시스코 꼴이다. 이 한마디로요. 이게 왜 무섭냐면 2000년에 시스코도 인터넷 혁명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 잘못해서 어마어마한 재고 떠안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시장의 가장 아픈 기억,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딱 건드린 거죠. 이건 뭐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에 얼음물을 확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쟁의 핵심은 바로 구매 확약이라는 항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부품 회사들한테 우리 이만큼 무조건 살 테니 만들어놔라 하고 계약한 금액인데 이게 1년 만에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마이클 버리 같은 비관론자들은 이거 봐라, 수요 꺾이는 순간 저거 다 재고폭탄 된다. 딱 2000년 시스코다 라고 소리치는 거고요. 반면에 JP모건 같은 강세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AMD 같은 경쟁사들이 부품 실을 말려서 아예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압도적인 지배력의 증표다 라고 받아치는 거죠. 정말이지 하나의 데이터를 두고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암호 해독 전쟁 같아요.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강하게 경고를 해도요. 아직 월스트리트의 대세는 강세론 쪽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BOA, CT, 웬만한 큰 손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관론은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이 글로벌 거인들의 싸움이
우리 한국 시장,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난 2월에 외국인들은 2조 5천억 원을 그냥 내다 던졌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물량을 1조 3천억 원 넘게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오히려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수급의 다이버전스, 즉 엇박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비유하자면 엔진은 꺼져가는데 엑셀만 죽으라 밟고 있는 차랑 똑같습니다. 이러면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차가 확 뒤집어질 수 있죠.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냐? 그냥 단기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조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출렁이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외국인 선물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당장 주식, 즉 현물은 좀 팔더라도 미래 시장에 베팅하는 선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건 시장을 여전히 좋게 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오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갑자기 훅 빠질 때 겁먹고 던지는 게 아니라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이 아주 유효하겠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건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 아니라 신호,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러면 조정이 꽤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때 핵심 지표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파는 거죠. 만약 이런 신호가 보인다, 그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비중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방산, 전력, 조선 같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잠시 피신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불씨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태우고 시장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번지는 경우. 거의 블랙스완이죠. 이런 상황에선 주식 차트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진 않는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하늘로 솟구치진 않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만약 이런 경고등이 켜진다? 그때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주식 비중 확 줄이고 현금부터 확보해서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전략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원칙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국인 수급 볼 때 제발 현물만 보지 마시고 선물이랑 같이 보세요. 현물은 지금 당장의 움직임이지만 선물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진짜 속내거든요. 둘째, 제발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흥분해서 따라붙지 마세요. 그 시간은요, 우리 같은 인간들의 영역이 아니라 슈퍼컴퓨터들의 전쟁터입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총알바지 되기 십상이에요. 셋째, 시장의 진짜 방향, 찐 방향성은 보통 변동성이 잦아드는 오후 2시 이후에 드러납니다. 진짜 큰 손들, 스마트머니는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현재 스탠스는 신중한 낙관론입니다. 아직 끝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웨드부시 같은 곳에서는 올해 빅테크들이 AI에만 6,500억 달러, 거의 8천조 원을 쏟아부을 거라고 보거든요. AI라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는 아직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하락은? 네, 맞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지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만들어준 좋은 기업의 박앤세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고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맞서 싸울 무기를 준비하라. 예측은 신의 영역에 맡겨두자고요.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만 잘 준비해두면 되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는요, 누가 더 잘 맞추냐를 겨루는 예측의 무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처절한 대응과 생존의 무대라는 점, 이걸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신호를 함께 찾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